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동굴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동굴방송 언제까지 할까요? 네. 뭐 1000명이 되면은 저희 1000명? 싸워보시죠. 1000명이 되면은 예. 동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동물원집 그때부터 이제 뭔가 광고 수익이 들어올 테니까 아, 그 돈으로 저희 같이 그럼 1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들어와요. 그렇죠. 1000명에는 광고 안 들어오면 이제 어. 의미 없는 거죠. 이게 큰일 나요. 그렇게 치면은 우린 정말 참 안정제한적인 가치 투자잖아요. 그렇죠. 될 때까지는 안 될 때까지 아이고, 우리 천천히 그러니까 꾸준히. 우린 성장 같은 거 필요 없고 성장할 거라고 못 투자하지 않는다. 피크맨더님의 모토 따라서 천천히 꾸준히. 어느 정도 돈 들어온 다음에 그때 움직일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돈 들어올 때까지 꼭 우리가 살아남기를 저희 살아남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엄청나게 많은 이제 콘텐츠 쌓아올리고 있기 때문에 외쳐봅니다. 쉽게 그 말씀드리죠. 실제로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구글 코리아 세무조사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오. 네. 왜 뉴스는 봤습니다. 네, 뭐 몇 조를 벌었는데 낸 금액이 몇백억? 몇백개 안 돼가지고. 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버들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튜버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위 유튜버들 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근데 그걸 세금 조사를 제대로 이제 세금을 되니까.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 왜냐면 이게 그 달러로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달러로 주니까 이게 제대로 걔네들이 미국에서 애들 줄 때 달러를 줄 때가 세금을 떼고 줘도 걔네들 미국에서 떼고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쪽에선 제대로 신고만 안 하면 솔직히 알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그것도 그러네요. 네. 계좌 받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4배인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얼핏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뜻하지 않게 오늘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책 얘기를 합니다. 우리 머니를 바꿀까? 책 머니? 책 보니마니. 책 보니마니. 바꿔야 되나? 어쨌든 오늘도 네. 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물론 책 제목이 지킨 나름이지만 인생의 법칙이 뭐 이렇게 많아? 12가지씩이나 돼? 원래 인생 법칙은 딱 한두 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읽어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아까 핑크님 말씀 나올 때 꼰대스러운 책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꼰대스러운 책입니다. 이거. 생긴 것도 꼰대처럼 생겼잖아, 아저씨가. 그렇죠. 이게 사람이 40대, 50대 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얼굴에 나오기 마련이니까. 저는 어떤 게 나오죠? 기름이 얼굴에 기름진 삶을 살았군요. 기름이 나온다는 건 아직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고. 아직 굶진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싸구려 먹는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 인생이 나오잖아요. 얼굴 보면. 그쯤 되면 이제 힘들게 사신 분들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 다 끝났죠. 그때쯤 되면 40대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 나이가 드셔서 힘이 없으시고 그렇죠. 병이 나오고. 40대, 50대 되면 40대 좀 애매하고 50대 되면 이제 50대는 자기가 살아온 삶이죠. 그때부터는 완전 어떻게 살았는가 했는데 인생 어쩌지 없이 보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좀 처음에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신기하다 이런 얘기.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재 얘기가 나옵니다. 가재? 가재. 네네. 그 바닷가재. 바다에서 우리가 구워 먹고 하는 거. 네. 바닷가재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닷가재 설명을 들면서 계열? 서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서열? 예, 서열. 서열이라는 게 처음 몰랐는데 바닷가재가 공룡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지 오래된 거죠. 아주 옛날에 그렇죠. 엄청난 옛날에 이제 바닷속에 생겼으니까 공룡은 그 후에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나온 생명체로 생겨난 거니까 종교인 입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생겼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닷가재가 서열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놓고서 다른 사람하고 싸운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게임하고 똑같더라고요. 게임에서 먼저 이제 리니지 하는 사람들 보면은 리니지나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사냥이 잘 되는 사냥터가 있습니다. 이제 몹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템을 뜯는데 바닷가재도 뭔가 떨어져갖고 먹을 게 많이 나오는 동네가 있대요. 그 지역을 갖다가 결국에는 물고기들이 많은 곳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 물고기들 죽어갖고 떨어지면 그거 잡아먹고 주워먹고 하니까 바닷가재가 바닥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놓고서 이제 수컷들이 이렇게 많이 싸운답니다. 싸워가지고 수컷들 중에 이제 싸울 때 직접 이렇게 달겨 들어가고 바닷가재 큰 손으로 서로 탁착 깨물 것 같아 안 깨문데요. 왜?
저희 보면 이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깡패들 싸울 때 네. 양아치들 싸울 때 실제로 주먹질 안 한대요. 아, 그렇죠. 예, 머리에 그런 겁만 얘기죠. 주고 네, 네, 소리만 그렇죠. 지르고 네, 네. 죽어 하면 네. 옷 벗고 죽여봐 이 새끼야. 네가 싸울 줄 알아? 똑같더라고요. 바닷가재가 딱 한 바닷가재 눈 밑에서 이렇게 막 액체가 나온답니다. 쫙 뿜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세며 네. 얼마나 이렇게 전투력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있대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네. 양아치가 나와서 이제 병 딱 깨고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 새끼야 죽어 하고 옷 벗고서 막 네. 시위한 거 똑같은 거죠. 아니 이제 근데 그 양아치들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짜 싸우면 다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바닷가에서 싸우게 되면은 그러다가 이제 한 놈이 워낙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싸움이 붙으면은 실제로 싸우고 한두 합 좀 붙어본대요. 네. 탕탕하고. 그런 다음에, 왜냐면 이제 진짜로 붙으면 다치니까. 네. 그래갖고 진짜로 붙게 되면은 이게 되게 흔치 않은 경우인데, 네. 눈을 자르거나, 가짜 눈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눈을 자르거나, 이제 팔다리를 자르게 되는데, 그러면 잘린 놈은 죽는다는 겁니다. 거의.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이게 한번 겨루긴 정말 이제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하면 이제 둘 다 상처를 입고 옆에 있는 놈이 슉 하고 그 자리에 먹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네, 그렇겠죠. 이제 보통 싸움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욱 그 다음 얘기가 좀 웃깁니다. 딱 이기고 나면은 딱 좋은 자리 먹는다. 그러면 암컷 가재들의 우상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짝짓기에 1등 대장이 된대요. 네네. 암컷들이 와가지고. 그거는 뭐 굳이 가재가 아니더라도 원숭이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제 아니 이게 그렇죠. 인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냐?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네. 자연이라 원래 네. 그런 거라서 이렇게 원숭이도 보면 일부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명의 이제 부여를 놓고 수컷 한 마리 살고 네. 사자도 그렇고. 그렇죠. 다 찌그러져 있죠. 나머지 것들은. 그 사실 도태되는 거죠. 네. 도태되고 이제 가재도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재 수컷이 있는데 암컷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정자를 갖다 광창 몸에다 집어넣고서 슉 간대에 찢다고 다시 넣고 이제 여러 마리 달라붙어서 여러 마리 정자를 받아간다고 하더라고. 되게 튼튼하고 제일 센 놈들한테. 근데 그다음부터 그러는 거죠. 인간이 왜 발전한 줄 알아? 그러면서 인간의 발전은 여성의 성선택 때문이야. 똘똘한 남자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세고 생명이 높은 남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다 도태시키고서 여자들이 그렇게 똘똘 선택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러니까 네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이러면서 얘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뭐 이분뿐만 아니라 뭐 10년, 20년 전부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듣다가 보니까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뒤에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캐나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광대한 땅. 몰랐습니다. 이분 사실 동네가 북쪽이었는데 그 동네에 사람이 별로 없대요. 없는데 땅 크기가 프랑스하고 독일 합쳐놓은 만한 허 벌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 북부에. 그렇게 커요? 뭐 땅이 넓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넓어. 그런데 뭐. 진짜 넓구나. 네, 진짜 넓대요. 넓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캐나다 5번째로 큰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60만밖에 안 된대요. 네. 60만? 60만 뭐 별거 없잖아. 막 좀 이러고 있고. 네. 60. 나 100만짜리 도시가 몇 개인데 중국 가면 더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 참 중국이 참 위대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러시는 거죠. 마약 먹는 자기 친구, 친하게 지내고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마약쟁이가 됐대요. 대마초 피용내가 돼가지고. 나이 들어서가 몇 살이에요? 한 30대? 에? 나이 들어서? 30대. 친구 그럼 옛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이 사람이 아니 딱 얼굴은 지금 60대로. 그렇죠. 너무 많이 쓰는데 교수님이시니까 지금. 근데 이제 10대 때 같이 놀던 차 타고 다니면서 놀던 친구가 30대 때 자기 집 왔는데 보니까 얘가 이제 마약에 쩔어가지고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걔한테 이제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집에서. 그 친구는 더 많이 쩔어있고요. 근데 미안하다고 나갔는데 그 뒤에 이제 걔 형한테 연락이 왔다. 네가 우리 갔다 힘든데 버릴 수 있냐? 이런 취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사람 옆에 가지 마라. 같이 깔려 들어간다. 그 사람이 재활 의지가 없으면은 도와주려 해봐 소효과도 없고 재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도 쭉 처음엔 되게 좋고 그래 뭐 그렇지 현실적인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는 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그 얘기 들은 겁니다. 아까 진화론 제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옳은 이야기긴 한데 이 진화론의 끝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끝은 이제 옛날에 좋아하던 나치 애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거든요. 지금 듣다가 되게 좀 불편해갖고 못 듣고 있는데 덴마크 생각이 나는 겁니다. 덴마크에서 들어보신 분리? 어떤?
분리하시면. 아니 그 이민자들 분리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민들. 예, 난민들을 갖다가 그냥 뭐 현실적인 얘기하죠. 난민들을 갖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섬에다 가둬버리겠다.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까 되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그래 다 옳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다 보면은 다시 이제 이들의 옳은 걸로 가는 게 아닐까. 이들의 옳은 거랑 세상에 옳은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에 정답이라는 건 A만 있는 게 아니고 A, B, C, D, E, F 답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답이었다 또 답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주장하시는 현실적인 거 또는 이제 뭐랄까 좀 진화론적인 거를 받아들이면은 뭐 자연스러워지겠죠. 근데 자연스러워진 게 옛날 원래 왕이 정치하던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래 갔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남자가 되게 폭력적이고 여성을 갖다 깔아뭉개던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네. 이민족에 대해서 싹 쓸어버리고 인종 청소하던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네. 거기까지 논리가 좀 비약하는 것은 좀 적당치는 않긴 한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뭐랄까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전까지는 되게 좀 사회를 좀 좋게 만들어 보자 또는 이제 인류 발전에 노력하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을 좀 퇴보하고 우성인자 알성인자처럼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 거를 봐도 그런 게 별로 안 보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보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듯한 느낌이 이제 나타나고 이 책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이면서 야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에 근거하면은 이분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전부 다 일단 나 잘 살고 보자예요. 앞에 조금만 좀 읽었거든요. 일단 네. 너무 불편해서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사회 체계를 긍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고 네. 긍정. 지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난 과거가 어땠는가. 네.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쪽에 서 있어라. 너 자신을 다 발전시키게 노력해라. 네. 긍정적으로 봐라. 여기까지 좋은데 그게 조금 더 놀려 나가가지고 사실상 이제 어려운 상황 옆에 가지 마라. 사회 수능에서 네. 모순을 갖다 개혁한다기보다는 모순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정도로 얘기하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보면서 법칙이다. 근데 법칙은 법칙이야. 근데 저 법칙이라는 걸 법칙을 뒤집으려고 얼마나 인류가 노력을 많이 했는가. 그러니까 왕정을 뒤집기 위해서 또 네. 평등하지 않은 것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해서 좀 고민을 해보니까 근데 지금 얘기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왕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뭐 남녀 평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긴 한데 사실은 노력 이전에 먼저 인식의 전환이 먼저 아닌가요? 인식의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잘못이라기보다는 과거에 그렇게 왔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바꾸자는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왕이 있고 내가 그 밑에 있고 내가 노예다. 그런 노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심하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그걸 갖다 허락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예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노예면은 내가 노예가 아닌 저런 사람도 있을 거다. 난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노력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내 운명이고 인생이니 그냥 이 안에서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소확행으로 살짝 이렇던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니까 나도 노력하면은 또는 뭐 지금은 굳이 얘기하면 전 지구적인 현상이니까 다른 국가 다른 데로 가면 내가 다른 신분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상상을 잘 못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난민이나 그런 분들도 결국 그거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굳이 얘기하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으니 살 수가 없어요. 딴 데로 가서 그러면 저곳에 가면 최소한 노예는 안 되지 않을까? 저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책은 처음에 되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봤는데 논리가 조금씩 흘러나가면서 앞 뒤에는 못 읽었습니다. 아직 너무 좀 요즘 좀 그래 그러면 좀 근데 마지막에 그런 거 아니야? 이 말들은 전부 다 저쪽에서 반전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옳긴 옳은데 이대로 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국가사회주의 뭐 이런 쪽으로 나치라 올리던가 비슷한 유를 갈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각자 뭐 다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꼰대스럽다는 자체가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뭐 세상을 좋게 한다기보다는 너 네가 살아봤어? 막 이런 게 아마 꼰대스럽다는 게 아닐까. 새로운 것을 부정하고. 굳이 얘기하면 꼰대스럽다라는 새로운 것을 얘기한 것처럼 부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과 플러스 나는 움직이지 않을래. 뭐 이거 그렇죠. 기본 체제 긍정 부분인데 뭐 12가지 인생의 법칙도 기본 체제의 긍정이죠. 긍정이고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이걸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라서 아마 저한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좀 불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읽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읽는 것도 좋은데 좀 뭔가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읽을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곰님은 사회 비판주의야? 여기는 지금 사회 수능주의라면서요. 아니 저는 그냥 돈 벌어 잘 먹고 가자 우리끼리. 그러니까 굳이 뭐 사회를 개선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고. 그러니까 그 무섭다는 게 그렇게 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내용이 획일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개선보다는 현실. 그러니까 책 자체가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좋다고 생각한 걸 이제 투표 많이 받아갖고 쓰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죠. 되게 현실적으로 쓴 거죠. 그렇죠. 쓰다 보니까 현실이라는 건 미래의 희망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도 현실을 쓰다 보니까 뭐 개선 쪽보다는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좀 더 긍정 그리고 있는 사회 체계를 긍정 하다 보니까 긍정이라는 게 사회가 좀 어려워지고 퇴보하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사례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곰님? 저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비판하면서 쓴 건데 전략의 역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전략의 역사 2를 보게 되면 거기에 미국의 사회사업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대재벌들의 딸들이죠. 딸들이 대재벌들 돈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사 그렇죠. 미국 대재벌은 우리 대재벌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 대재벌들이 돈을 물받은 딸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자기의 이상을 펼치려고 대든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낫게 만들 것이냐. 그래갖고 돈이 많으니까 진짜로 돈이 많으니까 그걸 퍼부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사회를 좀 좋게 만든 운동들을 엄청 많이 했고 그게 이제 경영의 성공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저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단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는 거를 저희 나라로 치면은 많이 욕을 먹지만 그 뭐라고 하죠? 그 고아들 입양 보내고 그 이제 입양 받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애들하고 이제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냐 도와주던 분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한테 언어 가르치고 막 미국에서 그분들이 계시는데. 마약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연구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소규모 집단 만들고. 근데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마약을 그 사례로 든 거는 결국에는 다른 걸 사례로 들었으면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도와주면 되는 데인데 마약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가 그걸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려 하더라도 보면 왜냐면 이제 대마초죠. 마약은 그 미국 드라마, 영화 보면은 그런 마약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한번 빠지면 그러니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거든요. 엘리 크랩턴이 그 OST로 되게 유명했던 영화 있었는데 이제 경찰이 그 마약범을 잡기 위해서 잠입 수사를 해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돼요. 그래야 그들과 이제 동질하게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해요. 경찰도 마약쟁이가 돼갖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이거를 끊지를 못해요 스스로가 마약을. 왜냐면 그 사람은 굳이 얘기하면은 더 저들과 똑같이 돼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이제 마약을 한 거지. 비슷하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은 마약이라는 것은 이제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마약 때문에 어떻게까지 되는지는 그냥 별로 없고. 그 주변에 물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데 워낙 숨겨져 있으니까 음지에서 하니까 근데 마약이나 그런 것들은 실제로 완전히 그 보면은 마약을
못하게 되면 금단 증상 나타나가지고 심한 분도 많으시죠. 뭐 깽판 부리고 막 저런 뭐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뭐 전체적인 책을 제가 읽지 못하고 이제 마약 얘기만 이제 놓고 본다고 하면 뒤에 한번 보시고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좀 두꺼워가지고 읽은 분들이 좀 뭐 초반에 워낙 좋으니까 많이 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마약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마약을 일단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아예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그냥 처박아 넣어. 그렇게 하면 좀 끊을까요? 근데 그래도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아, 결국에는 이제 이건 자기 의지의 초기에는 의지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초기가 지나면 인간의 의지로서는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담배도 보면은 쉽게 못 끊잖아요. 네, 그쵸. 근데 마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담배보다 더 중독성이 훨씬 더 예. 크니까 더더욱 사실 쉬운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이게 참 책을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좀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읽어보고 네. 일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제 그러려니 근데 마약을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 옆에 가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좀 활기차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 옆에 가라. 그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고만고만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고만고만하죠. 고만고만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솔직히. 부자여도 뭐. 네. 근데 미국은 정말 그 못 사는 애들을 보면은 완전히 음지에서 거의 뭐 쟤들끼리 죽이고 막 이러니까 총사가 죽여버리고. 아프리카 빈국하고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을 읽으면서 사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캐나다 이야기긴 한데. 캐나다는 비슷한. 그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놈이 같은 문화권인데 사실 그렇죠. 같이 놀죠. 실제로 뭐 프로 구단도 미국이나 캐나다랑 같이 있잖아요. 뭐 야구나 뭐 하키나 이런 거 보면 농구도 그렇구나. 이제 같이 그냥 하잖아요. 뭐 토론토 이런 데를 보면 실제로 캐나다인데 미국 걸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 뭐 근데 워낙 땅덩이가 넓다고 하니 그렇죠. 깜짝 놀랄 일이네요. 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뭐 곰들이 논다는 그 동네에. 거기 가면 대구가 되게 크대요. 대구? 물고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다가 그러게요. 왜 참 신기하죠. 땅덩이가 넓으면 고기도 큰 거야? 안 잡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저희 다 잡아먹었는데 사람 없으니까 거기는. 하긴 뭐 걔네들은 강이 우리나라 뭐 바다처럼 크다 보니까 분명히 강인데 저 끝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가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사실. 그렇죠. 분명히 가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호수라고 해도 저 끝이 보이는데 걔네들은 호수인데 저 끝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큰 나라가 큰 나라죠. 확실히 뭐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앞에 거밖에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총 12가지를 주제로 해서 이제 하나씩 그렇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좀 주제는 쉽게 했습니다. 뭐 좋은 사람 옆에 가라, 뭐 좋은 이야기로 하는데 좋은 이야기만 해요. 근데 저게 뭔 소리지? 했는데 뒤에 가 보니까 내용은 혹시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더라고요. 심오하고 뭐 꼰대란 얘기 들을 만큼 첫 번째 그래요. 일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그런 얘기 되거든요. 네가 만약에 남들한테 우습게 보이면은 남들도 너를 우습게 보고 뭐 네가 우습게 보이고 밀리기 시작하면은 뭐 네 뇌도 변하고 똑바로 서하고 남들에게 당당하게 하는 사람은 더 뇌가 공유적으로 변하고 더 성취지향적으로 변한다. 뭐 어쨌든 뭐 목차를 보니까 뻔한 말만 있긴 있네요. 근데 내용 사례들이 그냥 들을만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들이 들을만하니까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뻔한 말인데. 그렇죠. 뻔한 말을 얼마나 색다르게 보여주느냐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기 척도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이미 나오고 거의 다 나왔다는 게 이제 읽다 보면 그게 그거고 막 그렇죠. 새롭네. 거의 대부분 그런 면에서 미국 책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새로운 사례를 참 많이 발굴을 하는 것 같아요. 동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쟤네들은 이제 책을 쓸 때 협력하는 그런 팀도 있고 사례 조사하는 팀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작가 혼자서 다 하는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돈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출판사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연구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그런 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히 자본주의의 극단에 서 있는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 멋지기도 합니다. 성과가 크게 나오니까. 그렇죠. 흔히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책도 대박이 나면 우리나라는 100만 권 팔리면
게 시대인 거고, 쟤는 이제 1,000만 권 팔린 거잖아요. 억 단위로 나갔었죠. 전 세계로 네. 팔아뜯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에서만 이제 그 정도 팔리고 전 세계로 나가면 이제 예, 예. 1,000억 정도는 그냥 가볍게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버는 거니까. 확실히 돈 될 때 열심히 영어 공부할 걸. 그렇게 영어를 했어야 돼 무조건 때려 예. 죽어도. 우리도 지금 이것도 영어로 했어야 돼. 맞아. 영어로 떠들었어야 돼. 영어로. 그럼 뭐가 더 했을 건데. 영어로 떠들고 자막을 이렇게 타이핑 좀 쳐줘서 좀 아쉽네요. 해줬으면 훨씬 더 영어 한마디를 못하겠네. 헬로우만 헬로 하면 그다음부터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맞습니다. 이제. 네네. 자, 그럼 오늘 이 12가지 그 인생의 법칙을 했는데,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약간 그 비판적인 논조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예. 그 읽은 부분까지 예. 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다? 또 요거는 좀 괜찮다? 소개할 만하다? 그게 있나요? 가지 얘기 말고. 예. 가지 얘기 말고. 네. 맞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인생의 폭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복근. 인생의 폭군.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 많답니다. 착한 그렇죠. 사람이 네. 많고, 그 경제학 가정에는 사람이 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그렇죠. 가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실제로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많고, 착해 남들한테 휘둘린 사람이 많대요. 네네. 근데 휘둘리는 것을 냅두다 보면은 그 사람이 폭군이 된대요, 상대방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분은 이제 네. 그러시더라고요. 노라고 말해야 된다. 노라고 네가 말을 못하면은 너는 결국 사실상 그에게 노예가 될 수 있다. 네네. 그러므로 나와 그 사람이 둘 다 연애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관계일 수도 있고 네네. 동등해져야 된다. 한마디로 관계 설정을 제대로 관계 하는 설정, 거잖아요. 네. 노라고 말했을 때 관계 설정이 되는 거지. 네가 착해지기 위해서 예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너를 노예화하게 되고 사실상 그 사람과 관계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한 관계에 이룰 수 없다. 근데 노를 하려면 먼저 네가 너 자신을 갖다가 존중을 하고 네. 너가 되게 그런 얘기죠. 너가 되게 의미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네. 이 부분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 위인들은 대부분 조그만 동네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그만 대도시보다. 조그만 동네에서. 동네. 이제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책이 나쁜 책은 아니에요. 이제 그 기분 나쁜 분, 제가 마음 좀 동의하기도 어려운 분이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그만 동네에서 나온다.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조그만 동네라면 동네에 천재들이 있다. 네. 천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앞집에 사는 애는 노래의 천재, 뒷집에 사는 애는 축구의 천재, 오른쪽 집에 사는 애들은 뭐 집 고치는 천재. 동네에서 제일 잘하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천재라고 말한다. 네, 천재라고 말하다 보니까 오호 내가 정말 잘하나 보네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실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네네. 그럼 인정합니다. 네, 근데 대도시에 가면은 천재가 될 수가 없다. 그냥 1,000만 명 모였으면은 이제 진짜 천재가 있는데 한 명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다가 보면 난 안 되나 다 포기하고서 남들하고 비슷해지니까 자기가 잘하는 그 재능 있는 분야에 대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그만 애들이 많이 나오고 소도시나 소지역에서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다 보면 진짜 잘나지는 경우가 나오더라. 근데 그 얘기는 반론을 피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캐나다의 소도시는 정말 작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옛날 얘기 아니야 이거죠. 꼰대스러운 책. 그러니까 이 책이 말 그대로 옛날엔 대도시라는 게 사실 없었잖아요. 네, 많지 않았죠. 우리나라 서울도 대도시라고 할 수는 없었잖아요. 이분이 그냥 서울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10대 때만 해도 서울이 이렇게 넓다라는 그냥 동네에서만 놀았지. 점점 넓어지고 있죠. 왜냐면 대중교통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지. 맞습니다. 예전에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아도 기껏해 동네에서 놀고 그렇잖아요. 뭐 걸어서 멀어봤자 1시간 정도 가면 모를까. 그렇죠. 저는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 여의도 뭐 1시간 갔다 오고 뭐 그랬던 건 여행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여의도 갔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 걸어서 넘어서. 그래서 완전히 딴 나라처럼 느껴져. 그런 것처럼 좀 옛날엔 충분히 그랬었는데 지금은 워낙 지금 뭐 저희 애들만 해도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철 타고 서울 저기 멀리도 가던데 뭐 저 어릴 때 생각도 못했던 곳들을 막 가던데요. 뭐 그렇게 치면 세상이 좁아졌죠. 네. 그런 건 좀 걸러들어야 걸어들고 이렇게 여기 좀 이제 개인의 나의 자존감 이런 거 높여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어깨를 똑바로 펴봐라.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당신을 도와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되게 많이 좀 마음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존감을 높여라 먼저. 이게 되게 옛날에는 무슨 헛소리야 꼰대스러운데 근데 듣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려나가는구나 이야기가. 그렇죠. 뭐든지 세상의 중심은 나로부터 시작이니까 출발이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좀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12가지 인생의 법칙 혹시
오늘 저희들의 방송을 들으시고 의문스럽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직접 책을 읽으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너무 없어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